프레젠테이션의 대가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전 애플의 사장이었던 스티브 잡스일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했지만 사실 그 특이한 의상을 고집한 걸로 더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 뉴발란스 평범한 운동화에다가 좀 펑퍼짐한 청바지 그리고 목티를 입고 나왔는데요. 이 의상을 지금 스티브 잡스의 후계자인 팀 쿡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마다 입고 나올 정도로 사실 이 옷은 어떤 애플 사장의 유니폼 같이 됐죠. 스티브 잡스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사장들이 IT계 사장들이 이렇게 한 가지 옷을 고수하는 걸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페이스북의 사장인 마이클 주켄버그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실제로 스티브 잡스나 마이클 주켄버그한테 기자들이 물어보죠. 왜 그렇게 돈이 많으신데 예쁜 옷도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옷만 입고 다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대체로 뇌과학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하루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정해져 있대요. 숫자가. 그래서 하루에 뭐 200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는 500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피로해서 결정력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렇다면은 내가 속옷을 뭐 입을까, 바지를 뭐 입을까, 그 윗도리를 뭐 입을까 이것만 해도 벌써 결정의 3개를 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개의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그 100개의 좋은 결정을 모두 다 직원들과 회사를 위해서 쓰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해서 걱정하느냐고 3개의 결정을 사용해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고 주주들과 직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한 가지 옷만 입는 것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게 한 가지 옷만 입는다면 그 한 가지 옷을 얼마나 조심해서 골랐겠냐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옷.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옷을 한 가지만 입었다고 그래서 그 옷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가지를 매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패션과 미학적인 관점에서 아마 한번 스티브 잡스의 의상을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스티브 잡스의 의상을 딱 보면은 거의 대부분 서양 영향권에서 자란 서구 교육을 받은 스티브 잡스의 고객층이나 직원들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누가 봐도 어김없는 수도승의 의상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수도승처럼 머리도 굉장히 짧게 잘랐고 그리고 까만 옷, 특히 이렇게 목이 가려지는 까만 옷을 봤을 때 굉장히 종교적인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스티브 잡스가 여러 직업군을 연상시키는 의상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기술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수도승이라는 아이콘을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수도승들의 삶을 그린 영화 또는 소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장미의 이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움베르토 에코라는 소설가가 지은 소설이죠. 그리고 샨 코네리가 주연을 한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중세기의 수도승들이 뭐를 하는 사람이었냐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옛날 수도승들은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하던 시대에 몇 권 없는 세상에 100권이나 200권밖에 없는 책을 손으로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일일이 베껴서 자기들끼리 여행을 다니면서 이 책을 돌려 읽는 일종의 독서클럽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수도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없어져가는 전통을 이어가고 또 굉장히 정성 들여서 지식을 사수하는 사람들의 느낌이에요. 옛날에 수동원은 산 높이 있었기 때문에 성당에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 신부님들과 다르게 실제 사람들과 만날 일이 거의 없었고요. 그 산 안에서 여러 식물들과 생활을 하면서 식물을 채집하고 약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는 분들이어서 정말 내가 아프거나 내가 큰 어떤 걱정이 있을 때 산 위로 올라가서 만나 뵙고 조언을 듣거나 약을 지어오는 어떤 신비로운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이런 이미지를 이용하려고 그랬던 것이 분명한 게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어떤 사람들인가와 친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계속 회자되는 인생 이야기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가 단순히 수도승의 옷만 입고 다닌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도원에 가서 수련을 했다는 얘기가 있죠. 하지만 굉장히 종교적인 느낌이 나는 서구의 어떤 기독교 수도원에 간 것이 아니라
약간 철학적 느낌이 나는 인도와 티벳의 수도원에 가서 수련을 하고 왔다라는 것이 많이 회자됐고,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책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퍼진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다이세츠 스즈키라는 선불교의 마스터와 굉장히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옛날에 이 스즈키라는 스님 밑에서 수련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책에다 쓴 적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IT 업계 계열의 사람들과 친한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든지 문화를 사랑해서 건축가 아이엠페이라든지 음악가 U2 같은 사람과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집에 초청해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했다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는 왜 IT 기업 사람이면서도, IT 기업의 어떤 아이콘이면서도 주변의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과 종교인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 안에 왜 스티브 잡스가 한 가지 옷만 입고 다녔냐에 대한 사실은 결론이 들어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인간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 당시 컴퓨터가 비싸던 시대에 컴퓨터를 살 정도의 교육 수준이 높은, 인문학적 소견이 높은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무서워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예지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애플 컴퓨터의 가장 유명한 광고 중에 하나가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죠. 스티브 잡스는 인간이 기술 문명 때문에 컴퓨터한테 감시당하고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컴퓨터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그런 사회를 일단 그려요. 그때 한 굉장히 다이나믹한 운동복을 입은 한 캐릭터가 망치를 들고 나와서 그 어떤 독재자 같이 보이는 얼굴이 얘기를 하고 있는 큰 스크린에다가 그 망치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망치가 이렇게 휙휙휙 돌아가지고 스크린을 빵 깨는 순간 그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던 양복을 입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엄격해 보이는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을 깨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광고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머리를 굉장히 잘 썼다는 거죠. 기술 기업이지만 우리는 기술한테서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전통적인 종교적 예술적 관념을 이어가는 기술이라는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오히려 경쟁사들이 기술을 통해서 인간성을 파괴하려고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술에만 매진하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나는 고대 전통을 잇는 사람이고 수도원에 있는 어떤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런 획일적인 기술을 막아줄 수 있는 예술적인 기술을 만들겠다는 이미지로 이런 이미지를 차용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어렵고 길게 말로 설명할 수도 있었겠지만 말로 설명했다면 그 느낌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모든 서양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역사책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어떤 아이콘의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함으로써 이렇게 긴 말을 줄이고 사람들한테 나는 기술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복장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강한 아이콘이었던 만큼 스티브 잡스는 그것을 각인시켜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옷만 매일 입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전략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